Computer Espresso.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구조체하고 연관되어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조체끼리는 복사가 된다 그랬죠. 구조체 단위로. 배열은 그게 안 되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struct employee 요 타입의 첫 번째 멤버가 입사한 연도, 거주지, 사원 이름. 요거는 포인터로 되어 있죠. 캐릭터 문자 포인터. 그래서 int mail 해가지고 A라는 그 직원에 관한 거를 2019년 입사, 서울 출신, 사원 이름은 널로 초기화했어요. 지금 이 포인터니까. 그 다음에 B를 했고, 그 다음에 A 사원의 이름에다가 maillog5 해가지고 이름을 리를 스트링 카피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지금 A 사원의 멤버 변수가 2019 서울 100번지, 이건 뭐 메일록에 의해서 리턴된 주소값이죠. 거기다가 리하고 백슬래시를 넣었죠. 그 다음이 문제예요. B는 A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구조체니까 일로 복사돼가지고 들어가겠죠. 근데 그러면 요놈이 연도가 들어가고, 출신지가 복사되고, 100번지가 복사돼요. 여기가 문제예요. 번지수가 복사돼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B 사원의 이름을 파악이라고 했어요. 파악을 네임에다 넣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B가 현재 이 가리키는 이 네임이라는 포인터가 100번지를 가리키니까 여기다가 파악을 써버리면 이게 P A R K 백슬래시로 오버라이트가 들어가 버리죠. 그럼 리는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얕은 복사라고 불러요. shallow copy인데, 구조체끼리 복사하면은 디폴트가 얕은 복사예요. 포인터를 복사하죠. 주소를 복사하니까 가리키는 공간, 이 공유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게 더 씌워진다. 이 상태에서 만약 free a.name 그래가지고 a의 name 필드를 free 해버리면 이게 날아가 버리죠. 이게 날아간데 이거다 운영체제한테 반납이 되어버리죠. 그렇게 되면 B가 가리키는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이거 지금 이 100번지가 가리키는 공간이 반납됐으니까 B는 이게 가리키는 것이 없죠. 일종의 댕글링 포인터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려면은 깊은 복사를 해줘야 돼요. 딥 카피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A를 B로 카피한 다음에 B의 네임 필드, 이 포인터 필드를 아까 100을 그대로 복사할 게 아니고 메일록을 써가지고 그 다음에 파악을 별도로 스트링 카피로 여기다 B의 네임에다 넣어요. 그러면 메일록이 번지수가 다르겠죠. 아까는 요거는 메일록이 100번지였지만 요거는 100번지면 요거는 200번지가 되겠죠. 뭐 이거는 뭐 하여간 같은 곳은 아니겠죠. 중복이 되니까. 그래서 200번지에다가 파악을 쓰면 아까처럼 댕글링 포인터나 오버라이팅이 되는 경우는 피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SQL은 Structured Query Language 혹은 뭐 SQL 그러기도 하는데 데이터베이스 검색 언어예요. 데이터베이스 검색 언어인데 예를 들어 select star는 all이에요. select all from customers. 이건 테이블, 즉 도표 이름이에요. 테이블 이름이 커스터머, 고객
테이블이에요. where 조건이에요. country는 코리아. 여기에 지금 도표가 있는데 이게 사람 이름이고 출신 도시고 출신 국가.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출신 국가가 country가 코리아인 거는 여기서 연엄이죠. 그거를 선택해 달라 이거죠. Select all from customers where country equal Korea. 뭐 이런 게 일종의 SQL이에요. Structured Query Language인데 이거를 C 언어로 구현하려면은 이 자체가 하나의 한 줄이 하나의 구조체죠. 그죠? Struct person 그래놓고 캐릭터 필드, 이게 캐릭터 네임 필드가 20개고 city가 20개짜리 배열, country도 20개짜리 배열. 뭐 이렇게 하면 뭐 하여간 한 줄을 담을 수 있는 구조체가 선언이 된 거죠. 그 다음에 struct person 그래놓고 customers 5 그랬어요. customers 5면 이게 구조체가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구조체 배열이죠. 그죠? customers라는 이 배열인데 배열의 요소가 5개이고 그 각각은 struct person 타입이다 이거죠. 즉, 요 한 줄 타입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다음에 for i는 0부터 4까지 가면서 이게 인덱스 0, 1, 2, 3, 4니까 4까지 가면서 string compare를 하죠. customer I dot country 이게 여기 customer 제로겠죠 연음이 요거에 여기 하나의 구조체니까 dot country 하면 요게 나오겠죠. 요게 그거하고 코리아하고 비교하라는 얘기죠. 같으면은 제로가 되겠죠. 그럼 뭐 하여간에 그런 식으로 이걸 룹을 돌면은 연엄이 하나하나 선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 조금 응용된 예인데 SQL도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가 있다. 구조체로. 자, 요다 거는 구조체 포인터 배열이에요. 포인터 배열인데 그 포인터 배열이 요소가 가리키는 것이 구조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struct word 그랬어요. 그래서 단어명 name 10이고 단어가 가리키는 뜻은 포인터로 만들었어요. 문자 포인터 struct meaning 그래가지고 요게 struct word 형태죠. 그죠? name이 여기 20글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meaning이 포인터죠. 딴 거 공간을 가리키는. 왜냐하면 단어의 뜻은 길어질 수도 있죠. 뜻 필드는. 그래서 into main 그랬어요. 그러니까 main에서 struct word star ARR max 그랬어요. 그럼 ARR이 가리키는 것, ARR의 요소가 가리키는 것이 struct word다 이거죠. 그러면 ARR은 배열이고 배열 요소가 가리키는 것이 struct word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요 구조를 뭐라고 부르냐면 array of pointers, 포인터 배열이죠. 근데 그 포인터가 가리키는 것이 구조체다. 그죠? 그러면 요게 거 연엄도 뭐 이런 똑같은 걸 하나 가리키고 연엄도 뭐 이런 걸 가리키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선언하시려면은 요거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struct word 그죠? 이거는 뭐 int star ARR max 그러면 ARR의 각 요소가 integer point이듯이 이렇게 해버리면 ARR의 요소가 가리키는 것이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터다 이거죠. struct word star니까 구조체 포인터가 되죠. 그래서 이 어떤 문제가 정의되면 프로블럼이 정의되면 그걸 알고리즘을 짜야 되는데 이 알고리즘을 어떤 그 데이터 스트럭처로 어떤 데이터 타입 혹은 데이터 타입
데이터 타입으로 가져가느냐, 데이터 타입이나 데이터 스트럭처로 가져가느냐, 그거를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잘 제대로 결정이 되면 코딩이 훨씬 쉬워져요. 그래서 array of structure로 할 수도 있죠. 그냥 이거 없이 배열을 쭉 했는데 첫 번째 structure, 요게 첫 번째 structure, 두 번째 structure, 세 번, 뭐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죠. 포인터로 할 수도 있지만 또 a structure pointing to an array of structure. 어떤 structure인데 그 중에 한 멤버 변수가 배열을 가리킨다 이게. 근데 그 배열이 각각 요소가 structure일 수도 있죠. 뭐 그거는 하여간에 그 문제 스펙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그 구조를 이런저런 데이터 타입을 해보고 제일 간단한 거 간단한 거일수록 이게 디버그 해야 될 필요성이 줄어들죠. 왜냐하면 간단하기 때문에 뻑이 있으면 금방 찾아내죠. 그래서 간단 명료한 구조가 가장 좋은 구조다. 뭐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이 이제 타입 def에 타입 def.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 저기 자료형이 있어요. 우리가 자료형을 직접 정의해요. 프로그래머가 int, float, double 뭐 그것도 있지만 타입 def에서 새로운 타입을 정의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 타입 def int star 그렇지. 이건 기존에 우리가 썼죠. 예를 들어 int star x 이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면 x가 정수 포인터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쓰기가 귀찮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rename 하는 거예요. rename. 재명명한다 이게 ptr 타입으로 부르겠다 내가.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type def int star를 int ptr로 정의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 int ptr p 그러면 이거는 여기 int star나 int ptr이 똑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요거랑 동일하다 이거죠. 그럼 일종의 새로운 타입을 내가 사용자가 정의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type def struct word 기니까 워드 타입으로 정의할 수 있죠. 내가. 그죠? 그래서 그러면 기존 타입도 쓸 수 있고 새로운 타입도 쓸 수 있고 정의 방법이 세 가지인데 struct point 해가지고 이전처럼 이렇게 쓰고 그러면 이게 이 타입이 정의되죠. 그 다음에 타입 def에 의해서 이놈하고 같은 타입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게 귀찮으면 타입 def를 아예 먼저 써요. 그 다음에 타입명 쓰고 여기다 rename 할 타입명 point 타입 이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렇게 쓰면 좀 불편한 게 앞으로 struct point 대신에 무조건 point 타입을 쓸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 point란 말을 내가 생각해내야 돼요. struct 다음에 명사를 하나 생각해낸다. 이게 귀찮아요. 그래서 빼버려도 돼. 이런 식으로 type def struct 해놓고 바로 타입명, rename 할 타입명을 써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로서 CLUT를 한번 여기 예를 들어 봤어요. color lookup table을 CLUT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구조체는 정의를 하고 있어요. type def struct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RGB 타입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컬러가 문자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unsigned integer. 근데 여기서 red 변수인데 여기다 콜론하고 8 그랬죠. 이게 뭐냐면 bitfield예요. 8비트짜리 변수를 쓰겠다 이게. 8비트짜리. 뭐 메모리를 좀 절약하려고. 이걸 인트로 하면은 4바이트나 이렇게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러면 요거 그린도 8비트, 블루도 8비트. 토탈 요게 24비트고 요게 1바이트죠.
뭐 조금 줄어들겠죠. 물론 이것도 뭐 경계선 온라인 뭐 조금 복잡한 게 있어요. 어떻거나 프로그래머로서는 하여간 그런 거 신경 쓰기 싫고 8비트짜리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레드란 멤버 변수에 8비트가 할애되니까 2의 8승은 256까지 레드에 대한 레벨, 컬러 레벨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그린에 대해서도 이만큼, 블루에 대해서 이만큼이니까 토탈 가능한 가지수는 256 곱하기 256 곱하기 256의 컬러가 가능하다 이거죠. 어찌됐든 자 이게 lookup이라는 함수예요. 이거는 뭐냐면 문자를 받아가지고 그 문자에 해당하는 RGB 값을 돌려준다 이거죠. 즉 RGB 타입 이런 구조체를 돌려주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return value가 RGB 타입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RGB 타입으로 배열을 만들었어요. 배열 lookup 테이블을. 그래서 첫 번째는 인덱스 0에는 레드가 들어오면 그거는 이 레드 변수 값이 255고 그린 값이 제로고 그 다음에 블루 값이 제로다 이거죠. 그게 한 줄이죠. 이렇게 표에 예를 들어 랄 255 제로 그 다음에 그린 제로 255 제로 뭐 이렇게 쭉 내려가겠죠. 이렇게 쭉. 그래서 이거를 도표를 채우고 있죠. 근데 이거는 스태틱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이 함수가 처음 불려 올 때 한 번 초기화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작업을 안 하죠. 이 초기화를 안 하죠. 그러니까 속도 면에서는 뭐 한 번만 하니까 이 이니셜라이즈를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캐릭터가 예를 들어 R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i가 0부터 인덱스가 5까지 가면서 증가시키면서 lookup 테이블 i 컬러하고 지금 인자로 입력된 이 R하고 같으면은 return이죠. lookup 테이블의 인덱스 i 번째.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이 경우는 몇 개예요? RGB, yellow, purple, 시안이니까 6개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 R로 들어오면 첫 번째 거죠. 그거를 리턴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여기까지만 합시다.